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상문 교수님으로부터 소프트 파워 전략, 혁신 기술과 기업 문화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의 박상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은 경영 전략과 기업의 혁신, 이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많이 봐왔었고요. 특허제도 자체보다는 기업의 기술 능력이라는 거가 결국은 특허라는 하나의 제도 속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특허를 많이 봐왔고, 오늘 두 분의 토론자, 발표자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발표 자료 제가 간단하게 사실은 정리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요청하시는 10분 이내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특허 분쟁이라는 거가 상당히 기업의 사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요. 하지만 이제 과거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특허 분쟁이라는 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특허 분쟁의 소송의 주체가 NP를 포함한 다른 주체들, 기존에 없었던 주체들이 이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실제 기업들의 생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턴트 프리덤에서 발표하는 최근에 NP들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보시면 최근 한 2000년 중반 이후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영역에 있어서도 NP들이 결국 대상을 하고 있는 특허 분쟁의 영역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텍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방위적 업종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사업, 어떻게 보면은 NP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 사업 모델들이 결코 단순한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수익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NP 자체도 우리가 단순히 소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새로운 사업 전략을 가지고 이들을 이러한 특허 소송을 사실상 자신들의 비즈니스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통적인 특허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영역에서의 싸움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특허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좀 방어적인 자세에서 모토로라의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특허를 인수하고, 또 오라클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결국 자바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결국 구글과 또 싸움으로 영역이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자신들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부분에서 특허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 그 정용진 회장이 소개해가지고 유명해진 날개 없는 선풍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선풍기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조, 새로운 메커니즘에 의해서 개발을 했고, 여기에 또 많은 모방자들이 실제 시장에 나타났지만 강력한 특허로 인해서 사실상 다른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허를 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특허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특허를 소송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통적인 업종에서의 특허,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였던 것에 비해서 제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특허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보면은 원천 기술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업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특허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들었던 회사가 사실상 코닥임에도 불구하고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실상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실 제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송밖에 없고, 그런 형태의 그 특허 전쟁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서서 다른 후발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거기서 방어를 할 것인가, 단지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특허를 내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존의 기술의 우회적인 특허를 통해서 결국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는 나중에 특허 소송이 걸렸을 때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어떤 협상의 카드로서 특허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선발자건 후발자건 특허라는 거가 자사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사업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특허를 내야 되는 성격도 달라지고, 그 특허를 어떻게 나중에 비즈니스와 연결시킬 것인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후발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목표는 있지만,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는 당연히 회피적인 특허를 많이 출원함으로써 결국은 크로스 라이센스 형태로 가는 게 후발 사업자로서는 가장 타당한 비즈니스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아닌 NP를 대상으로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이제 크로스 라이센싱이 그 소송 주체들도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허를 출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떤 특허를 출원해야 될 것인가, 페이턴트 패밀리나 또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형태의 얼마만큼 다양하게 낼 것인지, 또 대상에 있어서도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페이턴트가 중요성에서 최근에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특허 또는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또 특허의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봤을 때 앞단 기획 단계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단계와 실제 사후적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시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우리가 후발 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시장과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업의 사업 전략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특허에 대한 시각, 그다음에 조직에서의 어떤 위상,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 또 특허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기업 내부 측면에서는 결국은 어떠한 사업 전략 하에서 어떠한 형태의 특허를 출원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기업의 문화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까 또 윤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특허에 대한 보상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또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을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외적인 요소에서는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과연 제도라는 부분을 실제 이런 기업들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허를 어떻게 유도하고, 그 특허가 실제 그러한 핵심 중요한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특허라는 것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기업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특허 자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는 그룹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업들의 와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업 전략 또는 경쟁을 해야 되는 단계로 들어서서 기업의 내부에 어떤 특허의 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업 측면에서의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데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토론할 내용은 한 이 정도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저 교수님께서는 이 마치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얘기를 보면은 아마 기업의 어떤 상황별로 이런 그 경영 전략, 특허 경영 전략을 각기 좀 달리 짜야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해 가지고 요즘 최근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